안녕하세요. 자, 이플람 장재웅입니다. 교대 설명회 좀 진행하겠습니다. 교대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확실하게 제가 교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지금 현재 출생률이라든가 그다음에 학령 인구의 감소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교대는 돌아가고 우리 그 인원 추이를 제가 봤거든요. 통계 추이를. 그러니까 이제 출생률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이 교사들을 선발한 교사들을 어떻게든 이제 활용을 하겠지. 전반적으로 뭐 한번 선발하고 나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향후 학생들이 주니까 어떤 안 좋은 쪽으로 변화를 이끌어가거나 정책을 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교대는 한번 선택돼서 교사가 되면서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정말 사명감과 어떤 책임감이 강한 그런 학생들을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올해 교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집중해야 될 거는 변화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대는 앞에 1부는 상당히 좀 긴 내용이고 2부는 좀 짧게 구성돼서 1부, 2부 나눠서 교대 입시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교대 PT는 성남, 용인, 수원, 광주, 수다방, 수다 떤다 할 때 수다방 그 이투스 밴드 검색해서 거기에 이제 설명회 보고 또는 온라인 그 유튜브 보고 가입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써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입 승인을 하면 이거 올려놓을 텐데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요청을 하고 밴드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아셨죠? 자, 교대가 변화 많다고 그랬죠. 그 큰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죠, 오른쪽에. 이게 보통 초등교사들이 많이 쓰는 그 어떤 마스코트 같은 거죠. 초등교사들 맨날 다 뭐 설마 이런 거 앞구르기 하고 뭐 매달리기 하고 그다음에 단소 부르냐 줄넘기 하냐 이런 거 하는데 다 해야죠, 조금씩. 그죠?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대들입니다. 네 군데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학생들은 익숙한 학교들이죠. 일단 뭐 학생들 주는 건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 길게 안 할게요. 우울한 얘기. 자, 인구 경쟁, 인구 감소는 경제적으로 굉장한 문제죠.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도 우리의 불안 요소인 건 맞습니다.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고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젊은 층의 인식 변화에 맞는 정책을 내세우는 거예요. 젊은 층의 인식 변화에 맞는. 그리고 사실 이걸 장기적인 대책으로 내세운다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 문제, 문화, 그리고 어떤 인식 전반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출생률이 늘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고등학교도 줄고 초등학교도 줄고 유치원도 준다. 유치원은 뭐 그렇게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초등학교 감소하고 있죠. 자, 지금 필요한 부분만 쭉쭉 설명할게요. 현재 2020년도 정원 기준으로 초등교육과는 국립 교대는 12개, 그리고 이제 보통 거기에 밑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국립교대 10개, 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까지 총해서 13개 대학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교육대학교의 10개, 그리고 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까지 해서 이 총 13개의 대학들이 우리가 아는 초등교육 교사 양성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임용미 경쟁률인데요. 2019년, 20년이죠.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이 뒤에도 나오거든요. 뒤에 한번 보고 지금 2022년, 21년도죠. 지금 현재 교사 한 명당 1인당 학생 수가 15명에서 16명 정도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2022년 뭐 역시 마찬가지 큰 차이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신규 채용 보면은 21년도가 3,800에서 3,900명, 23년도가 3,700, 3,900 쭉 비슷한 형태로 가다가 주는 건 언제부터냐 그러면 2027년 정도죠. 자,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게 2021년도, 2년도면 1, 2, 3, 4, 2026년, 27년 정도에 선발하니까 그때는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지만
큰 절대수의 감소 3,000명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쟁률 보면 서울 쪽이 상당히 좀 세고요. 경기 지역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2020년도를 보면 서울 지역의 임용교사죠. 초등교사 임용 경쟁률이라고 부릅니다. 초등교사 임용 경쟁률이 3.01, 경기도는 1.92로 좀 올라갔죠. 아마 서울 지역에 임용이 잘 안 되니까 이게 3대 1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피하려고 좀 내려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들 보면은 강원도 같이 뭐 0점대인 학교도 지역도 있지만 좀 힘든데 산악지대 또는 해안지대 쪽이 퍼져 있는 이런 지역들, 뭐 경북이라든가 전남 이런 데는 경쟁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많다 생각하면 돼요. 다만 여학생들 같은 경우 부모님들의 권유라든가 뭐 주변의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좋은 쪽으로 자꾸 임용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긴 하죠. 그러면 몰리게 돼요. 서울 경기 쪽으로. 어쩔 수 없죠.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형들은 쭉쭉 설명하면 경인교대 대표적인 전형 교직적성,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이 생겼죠. 졸업생도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70명 선발합니다. 서류 100% 전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주교대 교직적성, 교과 우수자 없어졌죠. 그렇죠. 그러네요. 광주교대 교직적성. 자, 교직적성과 교직인성이란 말을 번갈아 쓰죠. 대학들이. 교직적인성이라고 쓰는 학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구교대 참스승, 부산교대 초등교직 적성자,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교직 인성 우수자, 사양 인재 세 가지 대표적인 전형들이죠. 학교장 추천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죠. 그 다음에 교직 인성 우수자는 전반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그에 맞춰서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전주교대, 그 다음에 진주교대 21세 교직 적성자도 있다. 그 다음 청주교대 배움 나눔 인재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춘천교대 교직 적인성 인재 좀 이따 보면 크게 변한 게 있어요. 일괄 전형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른쪽에 일괄 전형. 한국교원대 학생부 종합 우수자 있다. 그 다음에 제주교대 교과 일반 학생 1이 있고 종합 일반 학생 2가 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고교 추천 있고 미래 인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괄 전형으로 불리는 춘천교대 그리고 제주대가 있고요. 이화여대는 원래 일괄이었죠. 그리고 경인교대 서류 100% 전형을 신설했다. 학교장 추천치고는 조금 독특한 형태예요.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은 면접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교대 전형별 인원입니다. 인원들을 아까 보셨지만 대략 지역인재 빼면은요. 경인교대는 247명, 70명, 70명이 학교장 추천이에요. 그 다음 공주교대 80, 지역인재 120명, 정말 많아졌죠. 공주교대가 교과 우수자 전형을 없애버렸어요. 자, 그럼 광주교대 지역인재가 굉장히 많은 편. 대구교대도 지역인재가 많고 부산교대도 지역인재가 좀 많다. 그 다음에 서울교대는 지역인재는 없겠죠, 당연히. 학생부 교과 추천 50명 있고요. 사양인재 30명, 그 다음에 전형들. 인원 쭉 보시면 됩니다. 정시 모집 인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원들 45명인데 혼자 가군이고요. 나머지 나군이다. 그럼 교원대 가군은 굉장히 성적이 높죠. 그러다 쭉 빠지겠죠. 추합으로. 자, 다른 나군으로 이동을 많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각 군들 정시 모집 인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시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기억 꼭 하세요. 이화여대 16명, 제주대 초교가 42명이다. 자, 그 다음에 전년 대비 변동사항입니다. 수시 전반에서 교과 전형은 인원수가 크게 줄었죠. 그 다음 종합 전형은 인원 자체가 좀 늘었습니다. 그 다음 정시 전형은 비슷하다. 자, 교과 전형이 감소하니까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좀 불리해지겠죠. 자, 교과 전형이 축소됨, 공주교, 전주교가 교과 전형 폐지, 교과 면접 위주 전형이 축소됨에 따라 서울교와 이화여, 제주대 등이 교과 전형이 존속된다. 자, 교과 전형 없어졌어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내신을 많이 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요. 교과 전형을 없앤 이유가 여러 가지 복잡해요. 뭐 검정고시 학생들이 그걸 노려서 지원했기 때문에 원래 취지에서 좀 벗어난 면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자체에서 최저 기준을 뒀는데 최저 기준을 못 맞춰서 정시로 2월 되는 학교가 공주교대나 전주교대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학생들 때문에 결국 전형 존속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대학들은.
자, 그 다음에 3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대부분 폐지되었다. 자, 교대하면 자기소개서, 자소서가 진짜 어려운 학교, 쓰기 힘든 학교였죠. 교사로서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질을 늘리기 위한 자신의 노력은 무엇이었나. 선생님 설명회 상담 많이 했거든요. 교대 설명회도 많이 했고요. 매년. 자, 그 교대 자소서 쓰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교대만 집중적으로 상담하는 컨설팅, 서울 쪽에서 컨설팅하는 사람들 있죠. 돈 받고.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죠. 자, 그런데 그 교대 컨설팅 하는 사람들 보면 자소서 문구들 보면 문장적으로 잘 쓰는 게 아니라 상당히 감정에 호소하는 인성의 강조,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활동한 것들, 그리고 초동교사로서 교사의 옛날 보수적인 초동교사상을 자극하는 식으로 글을 작성하게 해요, 자소서를. 그게 먹힌다고. 그건 사실 이 교직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인 학과나 대학들이 변하는 거에 비하면 교대가 덜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컨설팅 업체들은. 그런 실적들을 냈기 때문에 합격 실적을 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 면접, 집단 면접 없습니다. 이제. 자, 춘천교가 면접 폐지했죠. 서류 100%로 전환을 했고요. 자, 자소서가 폐지되는 부분은 지원 부담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면접에서 저 부산교대도 어디죠? 공주교도 면접, 집단 면접 없어요. 자, 정시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 반영 대거 폐지. 자, 정시에서 내신 안 보네요. 자, 그러나 내신은 안 보는 대신에 가산점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정시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 정시 전형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교대는 문이과 부분이 없었어요. 인문자연 할 거 없이. 그래서 지원하면 성적대로 뽑았는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학이 5%, 가형에 과학이 5%인데 수학이 5%를 주는 게 그리 과해 보이진 않았던 게 수학 나형이라고 불리는 문과 수학 지원자들의 표준 점수가 높았어요. 100분이나. 교대는 문과 쪽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학교예요. 학과고. 그러나 자연계에서는 그리 인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계 쪽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성적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을 때 여학생들 같은 경우 부모님의 설득으로 교대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법.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교대에서 자연계의 이과 전공자 학생들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수학 5%, 과학 5%의 가산을 줬는데 그러면 문과 학생들하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올해는 선택형 수능 형태고 이번 6월 모의 평가만 놓고 봐도 수학 미적기 학생들이 유리한 상태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보통 확률 통계 학생들 1, 2등급자가 굉장히 적은 상태고 확률 통계를 응시한 학생 중에 이번 1등급, 2등급의 확률 통계 전체 인원의 비율을 따졌을 때 확률 통계 전체 응시자, 예를 들면 뭐 25만이다 그러면 1, 2등급자가 합쳐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즉 작년으로 치면 1, 2등급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1등급이죠. 그러니까 3등급이 작년으로 치면 2등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3등급 정도 맞는 학생들이 교대를 지원하는 게 익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시고. 근데 수학 3등급인데 어떤 자연계 학생이 수학 1등급을 맞고 지원하거나 2등급 맞고 지원한다 그러면 자연계 학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수학에서는 당연히 표점 100분위가. 자, 거기다 가산점도 5%나 3%씩 주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특히 전주교대나 부산교대, 청주교대처럼 수학에 5% 주고 심지어 한국교원대는 10%까지 주니까 이거는 굉장한 유리한 점이 된다. 누가? 미적기한 학생들이, 과학한 학생들이. 그러나 그에 비해서 공주교대나 대구교대 같이 가산점을 주던 학교들은 가산점이 없어졌고 춘천교대의 과탐 3%는 전혀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 거의 수학에 가산을 주는 게 훨씬 더 크다. 영향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 자, 공주교 교과전형 폐지했고요. 서울교는 10명 줄었고 이화여대 동일합니다. 전주교대도 교과전형 폐지했죠. 최저기준은 뭐 전형 자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역인재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제주대 같은 경우도 최저기준을 4과목 구해서 3과목치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반영 방법은 성취도 환산 점수 반영 계산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학교들 들어가서 교과 전형들 보면 성취도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자, 보면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추천 전형 신설했죠. 70명. 학교장 추천 2명이고 졸업생 가능합니다.
자, 자기소개서 다 없앴죠. 자기소개서 없어지면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를 꼼꼼히 만든 학생들, 그러면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해진다. 최저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성비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 교대를 들어오는 남학생, 여학생들 중에 한쪽 성, 즉 남자든 여자든 그 성비가 70%나 80%를 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게 성비 제한이라고 불리는 성비 적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주교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방식, 변경, 개인과 집단 토론 있고 개인 면접이 10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소서 폐지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광주교대,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 모집인원 21명 감소했고요.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 모집인원 15명, 지역인재를 늘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구교대, 부산교대, 부산교대는 20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학종에서 합격선이 작년보다 되게 힘들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부산교대는 지금 부산대랑 합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해 지원자가 상당히 급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전주교대 자소서 폐지했고요. 최저가 있습니다. 학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의 전형 방법 바뀌었고 진주교도 교직적성 학종 10명 줄었어요. 청주교 자소서 폐지했고 면접 방식 변경했다. 춘천교대 좀 쇼킹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소서 폐지했고 면접을 아예 없애가지고 서류 100% 전형으로 바꿔버렸죠. 최저 기준도 강화했어요. 4개 14에서 3개 합 12로 강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래서 서울 춘천교대 같은 경우 사실은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서류 100%인데 최저 맞추는 게 매우 유리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최저 맞추는 게 유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원대 학생부 종합전형 자소서 폐지했고요. 최저 기준들을 조금씩 낮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대 초등교육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전반 특징, 종합전형 전반에 걸쳐서 자소서 폐지와 면접 방식 변경이 대다수 학교에서 진행되었고 자소서 폐지로 면접 방식이 학생부 관련 질문과 교직 적성, 교양 질문으로 구성되고 예상되었다. 전반적인 인문 능력, 인문계열 학생들의 교과 성적 하락 추세가 좀 무슨 얘기냐면 문과 학생들이 수학 내신이나 여러 가지 내신에서 조금씩 계속 약점을 보여요. 그래서 전교 10등 안에 인문계 학생들이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들은 인문계 학생들이 소수의 즉 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죠. 전에는 사실 문이과 시험을 분리해서 봤기 때문에 이런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데 지금은 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문과 학생들, 인문계열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조금씩 내려가고 다만 올해는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가 성취도로 바뀌면서 석차 등급 계산에 반영이 안 되긴 하지만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반적인 걸 다 보기 때문에 세분의 및 특기사항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석차 등급 계산에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 자연계열에 비해서 석차 등급의 과목 수가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반드시 좋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쁘리 한 법도 없어서 개개인의 노력이 영향을 많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합격생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 지원에 따라서 그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시 전형의 전반적 변화 교과 성적 반영이 많이 바뀌었죠. 많이 없어졌어요. 특히 서울교대 뭐 이런데 뭐 춘천교, 대구교 할 거 없이 공주교 할 거 없이 내신 반영 없어졌다. 가산점 아까 설명했으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교과 성적 반영이 없어진 대신에 수능과 면접의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정시 같은 경우 1월 중순에 보는 면접 준비가 더 치밀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각 학교별의 전형 방법입니다. 이거 설명 크게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이 자료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내용 한번 보시면 됩니다. 수다방 밴드 네이버 가입하셔서 경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 신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꼭. 자, 성비 생겼다고 그랬죠. 자, 정시 모집 233명이고 23살, 24살부터 지원할 수 있는 만학도 전형이라는 독특한 전형이 25명 있죠. 24살 이상입니다. 춘천교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류 100%. 최저 기준이 세졌기 때문에 이 최저 기준을 세 과목 모두 1등 과목마다 세 과목씩 맞추는 이 전형 이거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 자기소개서 폐지됐죠. 자, 그 다음에 공주교대 교과 전형 폐지됐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폐지됐다.
자, 집단 토론은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학교에 전화를 해보니까 없어졌대요. 이게 전형계획안에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모집 요강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지적 역량, 인성 역량, 교직 역량 같은 것들을 본다. 개별 면접입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공주교대의 합격자 성적입니다. 학교가 공개한 자료입니다. 자, 정시 모집에 대한 부분들을 있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많이 뽑혔었는데 교과 전형에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교대입니다. 참스승이라는 대표적 학종이 있고 지역 인재가 많습니다. 대구 지역 학생들, 경북 지역 학생들 이거 쓰겠죠. 자, 평가 방법입니다. 복잡하죠. 개인 사회적 역량, 교직 역량 이런 것도 본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정시는 169명, 성비 70%, 여학생들이 70%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원대 전형, 자기소개서 폐지, 청남 지역인재 전형 신설됐다. 정시는 혼자 가군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 초교, 논술 모집 인원 4명 폐지됐고, 다른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청주교대 초등교육과도 배움 나눔 인재 90명 그대로 있고 지역 인재 많습니다. 최저 기준 없고요. 나머지 부분 정시 일반 125명 뽑고 성비 75% 적용한다.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별 특징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대 면접인데요. 교직 적성과 교직 인성 전형이 있어요. 이게 교직 인성과 교직 적성은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교직 관련 지식과 수업 관련 지식 그리고 교직 관련 태도 인성 부분입니다. 전형 이름들이 교직 인성 우수자나 교직 적성 우수자로 나타나는데 적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시에서 사범대들도 일본 국교나 영교들도 적인성 평가 보잖아요. 그거와 비슷하죠. 이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면접에 대한 질문들. 그 다음에 교대 입시에서 다루는 면접들이에요. 교사상, 집단 따돌림, 다문화 학생 가정, 비대면 온라인 교육, 코로나의 영향이죠. 창의적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직에 대한 자신의 비전, 너는 어떤 교사가 될 거냐의 질문이죠. 도대체 당신은 어떤 교사가 될 것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사와 관련된 교양 문제, 집단 토론 폐지 추세, 그 다음에 공주교도 폐지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육대학의 문제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역시 학교에 홈페이지에 가면 전부 다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생각보다 학생들이 경인교대나 서울교대 면접들이 시사적인 문제가 나온 거에 당황하는데요. 문제 반드시 기출문제 보셔야 돼요. 시사적인 문제와 교직 관련된 문제를 동시에 내니까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쓰는 논술 문제처럼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동시에 어떤 학교는 교직에 대한 다양한 점들을 물어보는 걸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빨리 얘기했는데 23분이에요. 일단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수다방 밴드 들어가서 자료 다운받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른다. 아예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님들도. 그 다음에 제가 올해 핵심으로 교대 얘기한 거, 첫 번째 수시에서. 자,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교과 전형이 많이 없어졌다는 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 폐지됐다. 그러니까 학생부 영향이 더 커졌다. 이런 거죠. 근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한 학생들이 좀 아쉽죠. 그 다음에 보통 학생들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내신에서 좀 고전을 하기 때문에 2등급 넘고 2등급 중반 정도까지 돼도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들이 아니지만 다수의 학교들이 학종에서 모집 인원을 좀 줄이고 정시를 늘리는 그런 방향을 갖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점도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 다음 정시 전형에서 교과 전형 폐지된 거, 그 다음 모집 인원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굵직굵직하게는 큰 변화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전형들, 춘천교대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다양한 학교들이 조금씩 변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맞춰서 적극적으로 교대의 이 자료들 보고 제가 한 말 듣고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 때 조금 더 부가 설명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